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유가와 주가의 관계인데요. 주가 관련된 종목도 정리 한번 해보고, 이 유가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정색 선이 유가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 그리고 빨간색 선이 다우존스 선인데요. 보시면은 과연 유가랑 이 주가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게 어떤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그 주가지수와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유가와 이 주가는 어떤 연관관계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유가에 대해서 우선 알려면은 오펙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오펙은 지금 보시는 13개 석유를 생산하고 이제 수출하는 원유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요 이제 원유 생산국 간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펙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3개국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국제 유가에 대한 동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거나 지금 이렇게 수준이 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짐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 4월까지 산유국 생산량,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을 표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이 과거고 왼쪽이 현재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대부분의 생산량을 이렇게 3개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펙에 포함되는 국가가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 석유 생산량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유가가 높을 때 경기가 좋은 걸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오일달러 얘기하듯이 유가가 높다는 거는 그 석유 생산국에서 원유를 많이 판매를 하고 판매했던 그 달러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가가 높을 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2017년도 기준으로 WTI에서 서부 텍사스유 원유 생산 단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 표시되는 가격 밑으로는 해당 국가에서는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52.5불이기 때문에 53불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원유를 생산하는데 타산이 맞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48.8, 캐나다가 41, 그리고 미국도 꽤 높은 편입니다. 36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생산하려면은 40불 위에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오펙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다 13개국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오펙 같은 경우는 가장 생산 원가가 비싼 것이 앙골라인데 얘네들이 35.4불이고요. 근데 생산량이 가장 많이 차지했던 국가들 사우디나 이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3불 밑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질적인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페크 기구와의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오펙에서
그 해당 원유를 얼만큼 생산을 하고 얼마나 감축을 하느냐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가 많이 이렇게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뒤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가장 많은 원유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40불 위로는 올라가야지 미국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한 25불, 30불 위로는 올라가야지 러시아랑 사우디가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석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이게 되게 기본적인 사실이죠. 뭐 제가 다른 데서 발제를 해온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달러, 그래서 오일이 중요한 거고, 그 오일 거래를 결정하는 기축통화의 달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도 3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는 무조건 제가 그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이 WTI, 이 서부 텍사스유 관련된 종목들을 거의 매집을 했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정유주, S오일. S오일이 하면은 대표적인 정유주이기 때문에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에서는 유가가 오를 때 이 빨간색이 S오일의 주가거든요. S오일 같은 경우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전을 보시면은 유가가 내려갔는데 오히려 정유주 S오일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뚫었던 상관관계를 100% 일치한다, 싱크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항공주, 이제 비행기를 운항하는데 주 연료가 이제 석유이기 때문에, 항공유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항공주를 생각하게 되는데, 좀 엇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유가가 내려갔을 때 주가는 올라가고요. 유가가 내려가면은 또 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 파동이 좀 약간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식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행주, 대표적인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꼽고 있죠. 이유는 이제 여행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탄다는 단순한 발상인 거예요. 보시면은 유가가 빠지니까 주가도 이렇게 좀 급등을 했었네요.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은 뒷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또 이렇게 또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가 다시 또 역의 관계를 보이기도 하네요. 쭉 모아서 보면은 한 번에 이 모든 종목들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 유가고요, 이제 빨간색이 S오일, 파란색이 대한항공, 그리고 초록색이 하나투어인데, 보시면은 유가가 내려갔을 때 대부분의 종목은 반대적으로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정유주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재미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유가가 또 올라갔을 때는 또 다른 종목들은 떨어지지만 S오일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이 개별 종목들 간에는 100% 상관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여기서는 하나 숨어 있는 게,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환율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히 유가에 연동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기름을, 원유를 사고 팔고 기름을 이제 항공유를 사고 파는 때 좌우되는 이제 환율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환율까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 같은 경우는 유가보다는 환율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환율을 반드시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 종목들보다는 ETF를 더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원유랑 이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ETF는 타이거 원유 선물 ETF가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 있어요. 이 중에서
꼭 한다고 하면은 저는 타이거 원유 선물을 하는데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타이거 원유 선물이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ETF로 선택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좀 대부분의 ETF가 수많은 ETF가 있지만 많은 ETF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올 때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ETF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고요. 반대로 유가도 마찬가지로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인버스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 많이 빠졌다고 하면은 또 인버스 대신에 이렇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선물 ETF를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거의 지금 검정색이 이제 서부 텍사스유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타이거 원유 선물 ETF의 움직임인데 거의 일치하죠. 보시면은. 근데 조금 이제 편차가 있는 게 올라갈 때는 조금 편차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이 원유 ETF 잘 활용하시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하시기가 또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다른 종목보다 까다롭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유가 관련주는 국제 유가와는 완벽하게 싱크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율도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취하고 있는 약간 좀 저만이 이렇게 매매했던 방식인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가가 35불 아래로 떨어지면은 여기서 말하는 유가는 서부 텍사스유 기준이고요. 35불 아래로 내려오면은 유가 ETF를 분할 매수하면은 거의 100% 수익 냅니다. 30불 아래로 떨어지면은 올인하셔도 돼요. 올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유가가 회복됐을 때 수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가가 30불 아래로 떨어졌을 때 상당히 많은 ETF로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유가 체크하다가 유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언제든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또 새로운 소식을 원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